자, 수능 완성 2강 테마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실로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정지 상태니까 현재 정지 상태라는 건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여기로 이제 이지에 중력이 작용할 거고 정력 T가 작용해서 이렇게 평형을 이루니까 지금 현재 정지 상태겠죠. Q에도 정력이 있을 거고 여기도 정력이 있을 거고 여기도 정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도 지금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정력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장력이 이 G니까 이게 다 정지하려면 여기도 이제 이 G만큼 무게가 있어야 힘이 작용해야만 정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P를 끊었어요. P를 끊었다는 건 이걸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총 이 G의 힘으로 누가 움직이냐면 이 A랑 C가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A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A, B는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M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C가 같이 움직이니까 C는 2kg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냐면 여기가 시간이 안 났으니까 T라고 놓을게요. 그럼 T분의 3이라는 가속도로 움직이죠. 근데 두 번째 Q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Q가 끊어지면 이번에는 Q가 끊어지니까 이게 끊어지는 거죠. 이게 끊어지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총 2G의 힘으로 M 두 개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때 가속도가 얼마냐면 T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가 같은 거니까 한번 계산을 해주면 T분의 3 M 플러스 2가 T분의 2 M 플러스 M 2M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주고 정리해주면 요게 4M 그러면 M이 6 그래서 이제 4번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라고 해서 닮고라고 나오는데 사실 닮은 것 같진 않은데 한번 풀어보면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둘 다 정지에 있다 그 말은 이렇게 작용하는 힘 F랑 여기도 똑같이 F가 작용한다는 거죠. 정지에 있으니까. 자, 이 순간에 실을 끊으면 A가 이만큼 가는 동안 B는 얼마큼 갔냐면 B는 B2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똑같은 힘을 작용했어요. 근데 얘는 S 가고 얘는 ES를 간 거죠. 그럼 한번 해보면 둘 다 정지 상태에 출발했으니까 항상 그릴 때는 VT 그래프를 그리고 VT 일단 A 같은 경우에 만약 이렇게 속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넓이가 S다 라고 한다면 B는 ES가 나와야 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이게 딱 2배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V0면 여기는 2V0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힘을 줬는데 지금 F는 MA라는 이 뉴턴이 법칙에 의하면 지금 가속도가 딱 2배거든요. 같은 시간 동안에 T0 동안에 속도가 지금 2배로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2배라는 건 질량이 절반이란 소리겠죠. 이 같은 힘이라면 질량이 2분의 1입니다. 이건 맞는 말 같고요. A1과 A2 사이 여기 사이 거리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사실 뭘 알고 있는 게 편하냐면 마찰 그리고 저항 실 질량 무시 그럼 이제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줘야 돼요. 왜 이걸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일단 같은 높이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높이까지 떨어졌어요. 같은 높이까지 지금 여기 같은 높이지. 그러니까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 A가 A2까지 왔을 때 이 속도가 얼마냐면 여기 때 B의 속도랑 같아야 돼요. 근데 B의 속도가 얼마냐면 B의 속도가 B는 T0의 시간만큼 이만큼 ES만큼 왔잖아요. 그때 속도가 2V0예요. 이게 지금 P 이게 지금 밑에가 A죠. 근데 A가 이제 더 내려와서 속도가 점점 증가할 텐데 얼마나 증가할 거냐면 A2에 왔을 때 2V0까지 와야 되니까 이렇게 증가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시간은 언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속도가 절반이니까 여기는 2T0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T0일 때 V0 증가했으니까 T0가 더 필요하겠죠. 이만큼 증가하려면. 그럼 그때 거리를 재보면 거리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S니까 이거는 이 큰 삼각형은 4S가 될 거고 왜냐면 길이비랑 넓이랑 제곱배 차이 나니까 그러면 이게 3S 되겠네요. 이게 S고 이게 3S 총 4S가 될 거니까 자 여기는
3S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사이는 4S가 아니고 3S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A2에서 A의 속력, A2에서 A의 속력은 여기고요. B1에서 B의 속력, 여기서의 속력, 여기서의 속력은 여기서의 속력과 같죠. A1의 속력. 그게 얼마냐면 여기 V0니까 결국에 B 속력의 2배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T가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같은 높이면 속력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라는 표현보다는 B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A랑 얘랑 비교하면 딱 2배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올 때 여기 이 넓이가 사실 뭐에 해당하냐면 B0에서 B1까지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문제 한번 한번 풀어볼게요. 20초 간격으로 했다고 하고 2kg 그리고 어떤 F 힘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분의 1초 걸렸고 여기서 얘도 20분의 1초가 걸렸던 소리죠. 평균 속력 물어봤네요. 여기서 평균 속력. 그러면 20분의 1초 동안 속도는 계속 변하겠지만 평균 속도 평균 속력 물어봤으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이 시간 동안에 4cm 움직였다. 그러면 속력이니까 V는 20분의 1초분의 4cm 계산해주면 80cm/s.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되겠네요. 가속도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80이니까 8cm/s니까 이쪽 구간은 이 5cm라서 100cm/s겠네요. 아까랑 똑같이 계산해주면 그러면 속도가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몇 초 걸렸냐면 결국 이 구간에서 이 구간 갈 때 속도 어차피 20분의 1초 걸린 거니까 결국 20분의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면 20cm/s가 바뀌었죠. 그리고 계산해주면 400cm/s 제곱이고 이거는 이제 4m/s 제곱. 그래서 1이 아니고 4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그럼 힘 물어봤네. F는 ma니까 m은 2kg 그리고 가속도 아까 4라고 나왔으니까 8N.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5번 되고요. 자, 2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죠. 자, 이렇게 힘을 써놨어요. 지우가 추를 당긴 힘, 우리 이걸 보통 중력이라고 부르죠. 추가 영철을 당기고 영철이 추를 당기고 얘네 둘이 작용, 반작용 관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구가 추를, 그 용수철이 추를 이렇게 두 개는 힘의 평형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추의 위치가 5일 때 여기서 지금 대롱대롱하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때 올라가서 여기서 멈추고 정지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속력이 최대가 됐다. 5에서 최대가 됐다가 다시 B에서 정지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속력이 최대일 때 다시 말하면 5일 때 이때는 가운데니까 F1과 F2의 크기에 같다. F1은 질과 추를 그리고 영초의 추를 다시 말하면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이죠. 여기가 딱 힘의 평형인 지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아니지 지금 왜 니은부터 있지? 기억 봅시다. 추 위치가 5일 추의 위치가 최대일 때가 5일 때니까 헷갈렸구나. 5일. 기억 볼게요. 추 위치가 5일 때 F1의 반작용은 F3다. F1하고 F3는 힘의 평형 관계인데 이거 기억이 이상하네요. 추 위치가 B일 때, 추의 위치가 B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상과 이의 관계, 상과 이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 관계. 이거는 크기가 크다가 아니고 같은 거죠. 작용 반작용 항상 같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입니다.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F1과 F3 보고 힘의 평형 관계니까 F1과 F3도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거 언제만 같냐면 O 위치에서만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R자임 0일 때 다시 말하면 B 위치에서는 누가 더 크냐면 여기 위치에서는 탄성력이 더 크겠죠.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F3가 F1보다 큰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이거 사실 같은 지역인데 이거는 이제 아니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논하지 않을게. 왜냐면 탄성력 방향도 아랫방향이고 중력 방향도 아랫방향에서 누가 더 큰지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3번 문제가 살짝 이상한 게 이게 관성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관성력은 사실 물리 2거든요. 물리학 2. 원래 물리학 1이었는데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물리학 2로 올라갔어요. 2로. 근데 이게 여기 있어서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관성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거예요.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이게 사람이 있어요. 얘가 원래 V가 0인데 갑자기 출발을 해요. 그래서 A가 2인 가속도가 2인 속도로 이렇게 가속도가 이 정도 되게 이제 갑자기 급 출발해 버리면 이 사람이 뒤로 밀리죠. 우리 버스 타보면 그런 경험 있을까요? 근데 얼만큼 밀리냐면 이 가속도만큼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A의 질량이 M이라면 MA만큼 뒤로 힘을 받아요. F만큼. 그래서 이 힘을 뭐라 부르냐면 관성력이라고 부르고요. 이 관성력은 타고 있는 물체, 그러니까 이 타고 있는 이거 같은 경우 버스가 됐지. 가속도 방향과 반대로 받습니다. 반대. 항상 방향이 반대예요. 관성력 방향은.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멈춘다는 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쪽으로 가속도를 얻겠죠. 그때는 사람이 어디로 힘받냐면 앞으로 힘받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관성력을 받겠죠. 그래서 항상 가속도 방향과 관성력 방향은 반대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크기는 가속도 크기 자기 질량에다가 m에다가 이 물체의 가속도 곱해주는 것만큼 관성력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3번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물리원에 안 나오는데 이걸 나와서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EBS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답장이 안 와서 한번 답장이 오는 대로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그 상황을. 자, 측정값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정지했을 때가 500. 그러니까 이게 정상 몸무게고요. 지금 중력각도가 10이니까 I는 50kg짜리구나. 50kg짜리구나가 아니고 50kg짜리 50kg인 질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많이 꼬인다. 그러면 지금 이때는 출발하고 나서부터 출발한 직후부터 그럼 출발을 어디로 했냐가 일단 문제인데 출발했다는 거는 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고요. 가속도에서 이제 몸무게 이렇게 나왔는데 몸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건 지금 사람이 저울을 이만큼 누르니까 500이라는 힘으로 누르니까 지금 500이라고 이렇게 저울에 뜰 텐데 400밖에 안 떴다는 건 얘가 힘을 관성력 방향은 위로 100만큼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100이라는 건 얘가 몸무게가 50이니까 가속도가 2라는 가속도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속도 방향과 관성력 방향 반대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관성력 방향이 위라는 건 얘가 아래로 가속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아래로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아래로 출발하면 몸이 위로 붕 뜬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래서 1초일 때 일단 1초일 때 가속도 크기는 2다. 맞고요. 방향도 아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아래로 관성력을 받고 있죠. 아래로 관성력을 100만큼 받고 있으니까 이때는 가속도가 아래 방향이고요. 이때는 가속도가 윗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초랑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이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래로 출발하니까 속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속도가 슝 증가했어요. 이 속도예요. 근데 이게 아래 방향이 플러스야. 아래 방향이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등속도 운동하면 관성력이 없어서 왜냐 가속도가 빵이니까 그래서 정상 몸무게 그러다가 다시 감속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든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둘 다 아래 방향으로 같은데 뭐가 다른 거냐면 뭐가 반대냐면 가속도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 아니고요. 5초일 때 이 상황 가속도 방향은 윗방향이다. 가속도 방향이 윗방향이라서 얘가 받는 관성력 방향은 아랫방향이다.
그래서 디귿은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4번 가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지금 9N 작용하고요. 그러면 9N 이렇게 쭉 잡아당기고 있으면 탄성력 작용하겠죠? F 작용할 거고.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은 R자임 다 써보면 앞으로는 9, 뒤로는 F만큼 작용합니다. 이게 지금 F는 MA, EA 이렇게 작용하고요. A 같은 경우는 작용하는 힘이 F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F가 1A, 질량이 1이니까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더하면 9는 3A, 그럼 가속도가 3이다, 또 F도 3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에 이런 상황 알 수 있고요. 가속도 크기 3 나왔고, 용철의 측정값은 F잖아. F. 이 F는 A에 작용하는 R자임이죠.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아니고, 그래서 니은 아니고요. A가 용철적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우리 작용 반작용은 A가 B를, 그리고 B가 A를, 여기 A, B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A가 B를 A가 B에 작용한 힘,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B가 A에 작용한 반작용, 이거를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부르잖아요. A가 B를, B가 A를. 자, 그래서 용수철을 당기는 힘,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용수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죠. 근데 이건 B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맞는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이제 한번 풀어보면 20으로 밀고 있으면 A가 B를 밀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F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B도 A를 밀 거예요. 작용 반경에서 F1으로.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B가 C도 밀 거고요. 근데 이거를 C가 B를 미는 게 F2면 B가 C를 미는 것도 F2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럼 이게 F2, 이렇게 F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뭐 마찰, 공기저항 이런 건 무시하니까 마찰 없다고 했고요.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앞으로 20, 뒤로는 F1. 이게 2kg A가 될 거고요. A, B, C는 같이 움직일 거니까 가속도가 같아요. B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F1, 뒤로는 F2. 이게 3A. C 같은 경우에는 F2밖에 작용하지 않고 이게 5A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해주면 결국 22 뭔가요? 10A. 그래서 가속도가 2다 나오고요. 그럼 이게 10, 이거는 6, 이건 4네요. 이게 10, 이게 10이니까 이거는 16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2 대 F1 하라고 했으니까 F2가 10, F1이 16 그러면은 5분의 8 여기 되겠네요. 4번.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면 지금 이렇게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탁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네요. 그럼 T1일 때 기관차가 객차를 끌어당길 텐데 힘의 크기는 그러니까 기관차가 객차를 A가 B를, 그리고 B가 A를, 이거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같다 가야겠죠. 기관차가 객차를 당긴 힘의 크기는 T1과 T2일 때 같다. T1일 때, T2일 때 항상 여기 때 가속도가 같잖아. 가속도 일정한 상황이니까 이때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객차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객차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이때는 R자임이 있는 거죠. 가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다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R자임이 빵이고 이때는 R자임이 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이어서 계속 봅시다. 7번 문제 보면 지금 이 그래프 이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죠. 바나나보트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는 T1과 T2. R자임은 결국 F는 MA 이거 생각하면 돼요. 가속도를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가속도가 T1일 때 가속도, T2일 때 가속도, T1일 때가 더 크니까 T1일 때가 더 R자임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3일 때는 지금 R자임이 0이죠. 가속도가 빵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힘들이 평형을 이룬다. 이것도 괜찮은 표현. T4일 때 이때는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자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다. 이것도 맞는 말. 브레이크 잡고 있는 거네요. 맞는 거는 5번 되고요. 8번 문제 이어서 봅시다. 가와 나와 같이 각각 1, 3kg인 이렇게 되고 있네요. 용수의 측정값. 이건 각각 하나씩 구하면 되네요.
이 경우에는 뭐 여기서는 그 말이 없네. 그 중력과 역도값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3g라고 쓰고요. 장력 t라고 쓰고, 장력 t, 이쪽이 장력 t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 용수철에서는 뭐가 측정이 될 거냐면 장력 t가 측정이 되겠죠. t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이때는 3g, 이거는 g, 1g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t가 1이라고 할게요. 1. 이건 t1. 여기서는 t2 이렇게 해서 t2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용철에 측정된 값, 이게 tf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t1이고 이게 지금 우리는 t2가 되는 거죠. 그럼 각각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가부터 풀어보면 가를 이렇게 놓고 풀어볼게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작용한 힘이 T1밖에 없어요. 그럼 T1이고 F는 MA 1A 이렇게 될 거고요. A1 이렇게 쓸게요. B 같은 경우에는 3G 빼기 T1이 3A1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해주면 결국 A1이 4고 이거니까 4분의 3G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T1이 4분의 3G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T1 이건 구했어요. 이게 얼마냐면 4분의 3G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관계식을 찾아볼 건데, 관계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B가 더 무거우니까. 그러면 T2 빼기 1G가 분의 MA 이렇게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3G 빼기 T2가 3A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더해주면 2G가 4A2, 그러면 A2는 2분의 1G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우리는 T2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2분의 1G면 이게 넘어가면 T2는 결국 2분의 3G 나오네요. 이거는 2분의 3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F 나대 그러면 2분의 3G분의 4분의 3G 이렇게 해주면 결국 2분의 1, 2번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대로 하나 풀어보고 하나는 좀 간편하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0M이 작용하고 얘를 하는데 얘가 중력이 20만큼 밑으로 잡아당기겠죠. 밑에 장력이 T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근데 이 장력이 사실 뭐랑 같냐면 이 30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30 빼기 저 20, 이게 A 작용하는 힘 전부니까 이게 2A. 그래서 A 가가 얼마냐면 5m/s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좀 상황이 다른데 일단 이렇게 30 작용하고요. 얘도 이렇게 20 작용하고요. 장력 T 작용할 건데 이때는 32 T 그 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실이 딱 이렇게 하나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얘도 움직이니까 얘도 질량이 있고 얘는 지금 손으로 그냥 당기기만 하는 거고 뭐 손 질량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A 같은 경우에는 T 빼기 20이 2A2 나라고 할게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30 빼기 T가 3A 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12 5A 나라서 가속도 나는 2m/s다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장력이 뭐가 되냐면 얘가 6이니까 결국 얘가 24가 되겠네요. T2는 24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T는 얼마가 될 거냐면 30 그대로 가져갈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근데 이 T가 뭐냐면 용철에 있는 탄성력과 산성력이 결국 장력을 측정할 거니까 가속도 크기는 둘이 다릅니다. 얘는 5고 얘는 2라서 그래서 이건 다르고요. 용철적으로 측정값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얼마가 측정될 거냐면 가 같은 경우에는 가는 30이 측정될 거지만 나 같은 경우에 24가 측정이 될 거라서 가가 나보다 크다. 괜찮은 말. 나 여기에서 비의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 비의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결국 30 빼기 t2만큼이 알짜임이죠. 근데 t2가 24니까 결국 알짜임은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해서 4번으로 가는 게 옳은 표현이고요. 이걸 좀 쉽게 풀자면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좀 쉽게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이때 작용하는 총 알짜임은 30 그리고 이쪽으로 20이니까 총 알짜임이 10이구나. 그럼 이게 2a 해서 a가 5 이렇게 바로 좀 약간의 앞에서의 계산 과정을 건너뛴 거죠. 얘도 30 얘도 20이니까 총 알짜임이 10인데 얘네 둘이 움직이니까 5a 그러면 a가 2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구합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는 해결이 될 거고요. 측정값은 결국 이 측정값 장력을 구하는 건데 이 t가 t 빼기 20이 얘 알짜임 총 얼마냐면 가속도가 5니까 얘가 질량이 2고요. 1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가 30 이렇게 바로 구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구해도 되고 이걸로 구해도 되지만 이 a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t 빼기 20 요게 가속도 아까 2라고 구했으니까 4구나. 그럼 t가 24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구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해결이 되고 그럼 마지막에 비례작용 R자임 물어봤는데 A 가속도가 1라고 나왔으니까 R자임은 F는 MA 이게 총 R자임이죠. 그러면 3kg, 2kg, 2 그러면 6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중력과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연지가 어려울 때 속력이 이렇게 점점 이제 공기 저항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가속도가 줄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R자임의 크기를 물어봤거든. 일단 R자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R자임은 점점 지금 속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줄어든 게 아니라 가속도가 점점 작아졌다 가속도 0 됐으니까 R자임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R자임 좀 작아지는 거 이렇게 가는 게 이게 R자임이겠죠. 요거 공기 저항력이 커져서 결국 나중에 중력과 같아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등속 운동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억. 그래서 2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11번 문제를 한번 보자면 3kg 그리고 1kg 40cm 이따가 쭉 해서 떨어졌네요. 오른 것만 골라라. 떨어질 때 얼마나 걸렸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중력 가격도 10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이제 가속도부터 구해봅시다. 정석인 건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30N T 그리고 이렇게 T 이렇게 10 그래서 해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당장 장력을 안 구해도 되니까 좀 쉽게 하자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총 AB에 작용한 총 알짜임이 30, 10 서로 반대 방향이죠. 30 빼기 10이 총 알짜임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A랑 B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니까 4A 그러면 20은 4A에서 A가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가속도가 5인 운동을 하고요. 가속도가 5인 운동하고 T일 때 그러면 5T라는 속도를 갖겠죠. 여기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5 T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40cm, 0.4가 돼야겠죠. 0.4면 계산이 어떻게 되니? T의 제곱이 5분의 0.8 그러면 10분의 1.6인가요? 그리고 이거는 100분의 16이니까 T가 10분의 4초 0.4초네요.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이렇게 될 거고요. 나에서 B의 속력은 얼마냐? B의 속력 A 속력과 B의 속력은 같겠죠. 그러면 T가 10분의 4니까 10분의 4 집어넣으면 10분의 20인가요? 그러면 2m/s 되네요. 그래서 2m/s다. 니은도 맞는 말. B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딱 하는 순간 얘는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2m/s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장력 무시하고 슝 올라가서 어느 순간 멈추겠죠. 중력 가속도 때문에. 그래서 갈 건데 그걸 한번 구해보자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이게 40cm였는데 이게 슝 내려왔으니까 이게 40 올라갈 거니까 현재는 여기서
0.8m, 80cm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2m/s로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냐인데 2m/s로 올라가죠. 근데 속력이 줄어요. 근데 중력 가속도로 줄지. 그러니까 얼마로 주냐면 g가 10이니까요. 10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얼마일 때 딱 멈출 거냐면 그러니까 올라가다 언제 멈출 거냐면 5분의 1초일 때 멈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속도가 10이니까 5분의 1초만 지나도 2가 줄어들겠죠. 이 넓이 구해봅시다. 이 넓이가 얼마냐면 2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면은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m를 더 올라가네요. 원래 80cm에다가 5분의 1m, 5분의 1m가 20cm니까 총에서 1m 올라간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5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쉬운 문제. 질량이 각각 m이고 2m인 상태에서 F1, F2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측정값 F를 했는데 이쪽 F1만 했을 때 F0, F2에만 했을 때가 얼마고 이렇게 했을 때가 이거다. 어렵다. 하나씩 다 해봐야 되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정석대로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나씩 다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용철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만약에 용철의 저울의 눈금을 만약에 F라고 스몰 F라고 한다. 여기 스몰 F가 있구나. 이게 F라고 한다면 A에 작용하는 힘은 F1 빼기 스몰 F가 MA 이렇게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F밖에 없죠. F2가 빵이니까 이게 EM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가속도가 얼마지? F1이 지금 F0라고 있으니까 F0가 3MA가 되고, 그러면 A는 3n분의 F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이 F가 이거를 여기다 슉 집어넣어주면 지금 이 값은 3분의 2 F0가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일단 2F0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죠? 이게 F0가 이거니까 3F0면 2F0가 되겠네. 이 상황, 기억 상황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서만 F0예요. 그러면 이제 2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B 입장에서는 F0 빼기 F가 EMA고요. A 같은 상황은 용철에 작용하는 힘밖에 없으니까 이게 MA가 돼서 F0가 3MA. 그래서 A가 3n분의 F0인 것 같은데 요건 달라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게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1 F0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결국 기억은 보면 이게 3분의 1, 얘가 3분의 2니까 만약 스몰 F0로 표현하면 이게 2분의 1 F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2분의 0.5다. 기억은 맞는 말 될 거고, 니은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군요. 니은을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F2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워놓고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자면 지금 3번 같은 상황은 지금 장력이 나와 있어요. EF라고. 그러니까 이게 EF0, 이것도 EF0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A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3번 상황이에요. A 같은 상황은 뭐냐면 F1이 F0예요. F 여기에 F0고 지금 요게 얼마인지 모르고요. 근데 지금 장력 그러니까 용철이 EF0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지금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용철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A 같은 상황은 EF0 빼기 F0가 MA가 될 거고, B 같은 상황은 F2 이게 니은 빼기 EF0가 EMA가 될 거예요. 근데 A, B는 같이 움직이니까 이 가속도가 같아요.
그러면 F2가 얼마면 되냐면 지금 이게 지금 F0니까 이거는 EF0가 돼야겠죠. 지금 오른쪽이 2배가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F2가 4F0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F0 이렇게 돼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그래서 니은은 일단 맞는 말 같고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R자임의 크기 B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 3에서는 얼마냐면 3에서는 F2 빼기 장력 이건데 이게 4F0고 F가 2F0니까 이때 작용하는 R자임이 2F0 이렇게 되고 1에서는 R자임이 얼마냐면 1에서는 R자임 1에서는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F2 없으니까 결국 이게 R자임이죠. 근데 이게 얼마냐면 3분의 2 F0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몇 배가 차이 나냐면 4배가 아니고 3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래서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조금 복잡하게 풀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막 지우고 하고 하다 보는데 이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힘을 나눠서 각각의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하나씩 써주면서 하면은 문제는 아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